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오후 10시 51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37,2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요. 약간 전형적인 우상향 느낌은 나죠. 어쨌든 우상향 느낌은 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좀 강하게 뚫어줘야 할 구간들을 뚫어주긴 했습니다. 이거 왜 FDUSD 페어죠? 뚫어주긴 했는데 이제 요 위로도 사실 이제 저항 구간이 이제 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대략 뭐 43,000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그 구간만 좀 뚫어주면은 뭐 46,000원도 있고 뭐 맞네요. 5만도 있고. 하여튼 요 구간에서 뭐 4만까지 조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서 갑자기 차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봉인데 갑자기 차트가 이렇게 막 가가지고 전고점을 뚫는 그림이 사실 안 그려지죠? 그런 차트는 없잖아요 지금. 또 여기서도 중간에 이렇게 쉼 내지는 뭐 조정 이렇게 있고 이 구간 자체도 거의 뭐 한 4달 정도의 상승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뭐 갑자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막 전고점을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죠. 뭐 현물 ETF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어쨌든 호재의 어떤 그 소멸하지 않은 호재로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오히려 통과되고 나면은 사실 딱 통과된다고 하자마자 막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그 전까지 시장에 이제 이런 관찰들을 하면서 최대한 좀 비트 개수 늘리던지 뭐 수익률을 늘리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좀 과열된다 싶으면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 전체적인 느낌이랑 그리고 이제 개별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텔레그램에 좀 정리해서 올렸었잖아요. 이걸 영상에서 이제 하려다가 텔레그램으로 또 막상 글 쓰니까 잘 써지길래 분류를 해놨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알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런 알트들이 더 주목을 받네? 그때 가서의 내러티브는 이제 다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어떤 알트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또 되니까 일단은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어제 새벽이었죠? 요맘때였나요? 요 정도 시간대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블랙록이 이제 현물 비트코인에 이어서 현물이 그 뭐야 이더리움 ETF까지도 어떤 특정 그 신청서를 내고 준비 중이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뜨자마자 이제 비트코인 그 뭐야 이더리움이 키맞춤을 갑자기 탁 해줬죠. 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11시네요. 딱 어제 요 시점쯤에 그런 구간이 있었고 만약에 이게 없었어도 이더가 상승을 했을까? 그냥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상승은 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문제였을 것 같고 어쨌든 키맞춤 2,100달러 정도 선까지는 와줬고 이제 확실한 이제 이런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트랑 지금 키맞춤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키맞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 정도면 이더리움이면 요 정도 가격은 되어야 한다. 요 정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기준은 한 대략 2,400불 정도거든요. 근데 아직 2,100달러 정도니까는 아직 조금 더 그 공백이 있는 거긴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비트랑 키맞춤 하려면은 요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77달러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해 주시고 이게 뭐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2300까지 가고 솔라나가 77까지 간다는 건가? 이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이제 비트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요 정도 사이즈면은 얘네들은 직전 사이클 상에서 요 정도는 했었다. 그러면은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바닥이 좀 더 깊었었던 거구나, 내지는 아니면 그러면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뭐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으로 가시면 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이랑 좀 디커플링 되면서 조금 시장이 과열된다 싶으면은 체크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현상이 없고요. 딱히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받쳐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과열돼가지고, 그러니까 과열이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포모에 못 견뎌가지고 비트를 팔고 이제 이더 뭐 알트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시장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현상이 보이진 않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 제가 작년도에도 재작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요 순환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림 말고도 요 친구가 이제 좀 길게 글을 썼었던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뭔지 알아요. 분명히 비트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많은 채널들에서 비트코인 위주로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는 비트가 조금 상승 동력을 잃고, 아니 알트가 이렇게 많이 가네? 그럼 나 알트 사야 되나? 알트 사고 싶은데 또 막 손이 안 가. 상승장은 뭐 비트부터 뭐 비트가 막 다 흡성해가지고 간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길게 설명은 못하고 이제 짧게 설명하자면은, 원웨이로 가는 건 없어요. 항상 원웨이로 가는 거 뭐 갑자기 비트가 15,000부터 갑자기 비트 혼자 전고점을 찍는 형태로 가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그런 반복 구간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그 차트 구간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어떤 구간이랑 좀 비슷하냐면 20년도 6, 7, 8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이때 당시에 2020년 6월 당시에 한 대략 $10,000 정도 했습니다. $10,000 정도 하고 9월까지 해서 뭐 12,000까지 갔다가 다시 $10,000. 그러니까 거의 비트는 변동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0%? 근데 이때 당시에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저점 찍고 3개월 동안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이거의 전제는 결국 이 코로나라는 저점이거든요. 이 저점 당시에 비트는 대략 한 요 피니침 기준으로 한 60%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 하락이 굉장히 크지만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분부를 보면요, 요때 당시에 차트 까마득하네요. 요때 당시에 막 20 몇 달러였는데 막 7달러까지 갔습니다. 6달러네, 6달러. 그러니까 그 뭐 이상으로 뭐 70%, 80%까지도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찍고 난 반등 구간 자체에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6, 7, 8, 9월에.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 7, 8, 9, 그러니까 6, 7, 8, 9 요 구간에 1, 20%였었잖아요. 근데 분부 같은 경우만 해도 막 진짜 뭐 몇십 프로, 거의 막 7, 80%까지도, 뭐 내지는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체인링크 기억납니다. 체인링크 굉장히 그때도 핫했었는데, 체인링크도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 떨어져요. 엄청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요 6, 7, 8, 9월 구간에 거의 요 저점 구간에서 10배 이상까지도 가죠. 9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구간이 올해가 좀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고, 요거는 굉장히 짧은 구간에 눌린 거긴 한데, 이제 작년 1년간 알트코인들 비트 제외한 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눌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등 분위기 좋은 구간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못 버텼어요. 왜냐면은 비트는 막 20%밖에 안 움직여. 근데 알트는 막 미친듯이 날죠. 막 잘 나가는 애들은 막 10배까지도 오르고 20배 오르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디파이 썸머가 그때 또 시작이 돼가지고 막 디파이 코인들 출시되고 에어드라우를 막 누구는 막 몇천 몇억 먹고 막 이러던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그냥 쭉 횡보 올라왔자 20% 올린 거 다시 빼고 막 이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뭐 비슷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랑.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 비트코인을 그냥 가만히 홀딩하고 있으면 사실 좀 좋은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차트선으로 막혀 있다 판단이 됐을 때 다른 알트들로 갑자기 출발한다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일부 익절하고 알트코인으로 잠깐 갈아탔다가 수익 좀 먹고 그걸 또 불려가지고 뭐 비트 빈 개수 채워놓고 나머지 시드로 다시 또 굴리고 이런 형태의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런 그 스킬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바이더딥이랑 뭐 그냥 뭐 DCA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뭐 비트를 그냥 진짜 마냥 홀딩하고 계셔도 되지만 그거는 사실 조금 이런 기회 그 구간에서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진짜 이 구간이 거의 내지 뭐 진짜 반년 동안 유지가 돼요. 비트코인이 이때 구간은 회복한 거고 이 구간이 거의 뭐 반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트를 안 들고 있는 거야. 비트 들고 있으면 그냥 호구에 호구. 그거 비트 왜 들고 있어? 알트가 수익률이 더 좋은데. 알트 지금 뭐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디파이 썸머 와가지고 막 난리 파티 쇼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왜 들고 있냐고 바보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면서 10월부터였어요. 10월부터 갑자기 조용히 비트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트 이러다 갑자기 좋은 거 좀 가겠는데? 하면서 갑자기 그냥 뚫어버려요. 한 몇 주 만에 1, 2주 만에. 그러다가 비트가 막 그렇게 오르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막 나락을 가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디커플링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안 나오긴 하거든요. 비트가 오르면은 중간에 멈췄다가 알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다시 비트 올랐다가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따라오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알트 계속 꼬라박고 비트만 오로지 상승.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10,000 부근에서 놀았다 그랬잖아요. 10월에. 근데 이때 당시에 거의 3달 만에 4배를 그냥 갑니다. 비트코인이 혼자. 거의 조정 거의 없이. 이거 주봉이거든요. 거의 조정 없죠. 거의 3달 만에 4배를 가는데 이제 알트코인들은 토막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로 제가 그때 당시 솔라나가 $3대에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솔라나가 $1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로 차트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다 똑같은 구간입니다. 솔라나가 $1까지 빠지고 이때 비트코인이 $40,000까지 간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의 배수가 나는 마이너스 70%인데 쟤는 플러스 4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전에는 비트에 그런 좀 약세가 있었지만은 결국에 상승, 진짜 상승장, 약간 가짜 지금 반등 이런 장 말고 진짜 비트가 전고점을 가는 구간에서는 요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했기 때문에 비트를 좀 홀딩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왜냐면은 앞에 이걸 못 먹었더라도 그냥 비트를 들고 있었던 게 기간 전체 놓고 봤었을 때는 나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앞에서 먹을 땐 먹고 알트로 먹을 땐 먹고 그리고 다시 비트 개수 늘려가지고 비트 개수 홀딩 해가지고 출발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용기 있게 기회가 왔을 때 하라는 건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이상 추천을 못 드리긴 해요. 왜냐면 지금 벌써 3주 4주가 지났고 비트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 좀 말이 길었네요. 하여튼 과거 사이클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트랜잭션, 활성 체인 이런 것만 봐도 계속 꾸준하게 좀 그걸 지켜왔었고, 사실 솔라나 그리고 이제 트위터 쪽에도 보면은 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솔라나 체인은 그냥 되게 지지하고 디겐들도 되게 많고, 아직도 여전히 뭐 NFT 시장 나름 계속 활성화되어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솔라나의 상승 동력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FTX 이슈 부활, 요 긍정적인 좀 이슈도 솔라나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을 수 있죠. 긍정적인. 그리고 FTT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딱 말했던 게 여기거든요. 근데 진짜 딱 바로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들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았던 매수 추천인 이유가 그냥 차트 좋으니까 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러티브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제가 왜냐면은 12월쯤부터 해가지고 FTX의 부활 이슈가 있다. 근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재료는 활성화가 될 거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손실 날 수 있는 구간은 어쨌든 바닥이 거의 1달러거든요. 1달러 조금 언더, 뭐 0.8? 근데 이제 해봤자 마이너스 20%인데 이제 요 그런 호재들이 건드려졌을 때, 그리고 추가 장세의 어떤 호재로 받아들여질 때는 뭐 몇 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했었던 그 저의 내러티브가 통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계속 봤으면은 미묘한 포인트인데요. 요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FTT 요 토큰은 바이낸스 측에서도 이제 홀딩 중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BUSD 페어였었거든요, FTT가. 근데 중간에 테더 페어로 옮겨줍니다, 얘네가. 그렇다는 건 적어도 상패당할 일 없겠구나, 그 시그널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저는 쭉 봤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왜 이 코인을 좋게 봤고 추천드렸었고 어떤 포인트들을 좀 보고 매수를 했는지, 그런 걸 보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럼 아시죠, 여러분? 세럼은 세럼도 어쨌든 쌤의 그 장난질 코인 중에 하나인데, 세럼은 상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상패가 됐는데, 그건 뭐 프로젝트의 어떤 역량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FTX가 터지고 많은 코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와중에 FTT라는 그 어떤 상징이 있는 토큰은 살려줬고, 바이낸스에서도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무빙이 있었고, 세럼 이런 애들은 상패를 하면서 좀 얄짤 없었죠. 그런 것들을 차이를 보면서 FTT 그래도 뭐 저거 하진 않겠네, 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솔라나가 오른 것도 있는데 FTT가 더 오르긴 했죠. 너무 바닥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비트 마켓 리더 차트 계속 보시고요. 조용히 또 가고 있었던 거는 인젝티브, 아까 또 슬쩍 출발하더라고요.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영상에서 다뤘었던 코인들 중에서 이제 뭐가 있을까 볼까요? 지금 비트가 실시간이긴 한데 어제 조정 살짝 오고 나서 37,000 언더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딱 그 텔레그램 내용 그대로예요. 요 카스 토큰 같은 경우는 원래 코마켓에서 요거 랭킹을
위쪽에 랭크를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온 거고 진짜 많이 올랐어요. 카스파 요것도 시총이 이미, 왜냐면 시총이 이미 거의 50위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거의 20위권을 점핑을 했다는 거는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 7일 동안 상승률 거의 2, 3위 하지 않나요? FTT가 1등이고 그죠? 맞네요. 굉장한 저거고, 이미터블도 지금 또 많이 오르고 있죠. 이미터블이랑 멀티버스 X 요거 조금 같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업비트에서 보니까. 그리고 뭐 국내 코인, 저는 지금 SK 코인 좀 기다리고 있긴 한데, 걔네가 이제 위믹스랑도 좀 썸씽이 있고 해가지고 대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믹스 이번에 고박스 상장하면서 또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빗썸에 그 코인 목록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핀시아는 조금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이 조금 더 있고 나머지는 그냥 소액 샀었는데요. 셀레스티아는 이번에 그 상장하면서 옮긴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그대로예요. 얘네들은 제가 평단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GTX는 상장하고 좀 있다가 바닥에서 살짝 사봤고, 빗썸도 지금 수수료 무료를 해서 그런지 거래량이 조금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엑스플라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진짜 우리 왜 FTX 거래소에 있었을 때부터 이거 다음 사이클에 조금 오를 수도 있다, 저점 언젠가 가면은 좀 사보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막 루나 억가 당하고 FTX 억가 당하고 거의 터졌었는데, 이제 뭐 C2X에서 엑스플라로 리브랜딩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한 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한 9월, 10월부터 얘네들이 막 그 인플루언서 갖다 쓰면서 홍보하고 막 돈 주고 이랬었던 걸 제가 봐가지고 요때쯤 이제 슬슬 사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10월쯤부터 산 거거든요. 조금 소액. 그래서 평균 매수 왜 이렇게 좋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실 때는 진짜 좀 디테일하게 관심 가지시고 보다 보면은 지금쯤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좀 바닥이었었을 거예요. 핀시아는 저는 조금 올 1분기였나요? 1분기쯤에 좀 샀었는데 그거는 물려가지고 이제 물 조금 더 타야겠다, 내려오면 사야지 해가지고 이제 샀었던 게 여긴데, 너 진짜 근데 바닥 잘 잡았다. 이건데 막 액수가 엄청 다 크진 않아가지고 근데 괜찮네요. 하여튼 요 정도로 핀시아 같은 경우는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핀시아는 추매를 했고, 원래 있었던 거는 아직 좀 저기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리고 마블엑스 이거 다 같이 비슷할 때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산 게 언제냐면은 셀레스티아 였나? 뭐였지? 하여튼 뭐 빗썸에서 뭐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뭐 김프 먹으려다가 GTX였나요? GTX 상장할 때 돈 좀 옮겨가지고 샀던 것 같은데. 하여튼 GTX 상장하는 날에 제가 좀 돈 옮겨서 그 이후로 좀 보고 있다가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마블엑스도 이때 같이 샀고, 근데 제가 하나 실수한 게 네오핀을 까먹은 거예요. 요 네오핀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네오핀을 까먹어가지고 네오핀은 못 사고, 나중에 맞다 네오핀 있었지 해가지고 사가지고 조금 나중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샀으면 딱 바닥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저도 계속 좀씩 사고 있고, 그냥 뽀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사고 있고 뭐 그 관심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좀 디테일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뭐 얘네들은 그 컴투스 시총 검색해서 실제 그 코스피에 상장된
코스닥, 코스피 상장된 컴투스 시총이랑 엑스플라 코인으로서의 이 시총 비교해 보시고, 핀시아도 마찬가지, 마블엑스 마찬가지, 네오핀 마찬가지, 위메이드 마찬가지. 적어도 그런 정도의 디테일한 어떤 분석은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살 건데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막 영상에서 추천해가지고 아 그럼 저거 사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사시면은 홀딩할 수 있는 힘도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스비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작업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뭐 스크롤이나 뭐 GK 계속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뭐 알레오, 리네아 이런 애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그거네요. 솔라나 차트인데, 솔라나 차트가 차트로만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 구간에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48, 49 여기 위에서 안착만 하면은 이 위로 저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거의 77? 저는 77 정도로 보고 있고, 요 친구가 요 친구가 또 꺼놓은 게 비슷하네요. 75 정도 보고 있던데, 75까지 저항이 없기 때문에 뭐 여전히 불시하다, 뷰를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라나가 어디까지 또 갈지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업비트 보시면 가스 지금 많이 오르잖아요. 가스 이런 거는 저는 아무리 보고 있어도 진짜 포모가 1도 안 오더라고. 왜냐면은 애초에 내가 사려고 고민조차 안 했던 코인이고, 앞으로도 제가 10배를 가도 100배를 가도 살 일이 없는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너무 개쓰레기 같은 코인이고, 그냥 업비트에서 장난질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걸 사서 뭐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막 가스 계속 오르네요, 왜 이렇게 오르지 막 이러는 건 사실 그 심리 기저에 나 저걸로 좀 나도 먹고 싶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고, 좀 건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오르는 얘들, 진짜 오르는 얘들, 진짜 다음 사이클에도 내가 좀 든든하게 하락장이 오더라도 좀 강하게 버텨주고, 뭐 장난질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펀더멘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영상 2개 올렸습니다. 그래도 네. 그리고 진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애들 좀 많이 보세요. 저는 요즘에 보는 게 이게 트위터에 많이 언급되는 애들, 그리고 뭐 레이어 제로 곧 나올 것 같고, 리네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새로 그거 시작했죠. 그리고 알레오도 요즘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GK는 뭐 말해 뭐해. 그리고 스크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그 NFT 어제까지 그 1등급 마감하면서 그 홈페이지 보니까는 거의 코인 줄 것처럼 써놨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세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고 하면은 그 뭐라도 들락날락 거리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한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버 프로토콜이랑 저는 그 넥슨, SK 요런 거 보고 있고, SK도 그냥 상상만 하자면 되게 먹을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대표 코인 될 수 있었던 타이틀 자체는 클레이튼이 먼저 가져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어떤 카카오의 그런 만행으로 좀 무산이 된 것 같고, 그러면 그 공백을 분명히 채워야 할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얘네들은 적어도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면 얘네들은 어쨌든 게임 관련 토큰들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고 기업적으로도 규모가 있는 그런 애들이 나왔을 때 좀 더 메이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예전에 뭐 위믹스 폰, 클레이튼 폰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믹스 그때 당시 위믹스 폰이 위믹스를 받으려면은 SK 통신사로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몰랐죠? 클릭트는 그냥 줬는데 위믹스는 아마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사실 SK는 이미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위믹스랑 위메이드랑 그런 제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그 뭐야 주가 그 교환하고 한 거고 그렇다면은 SK가 업튼을 출시를 했을 때 그런 이벤트들을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좀 잘 보고 있어야겠다. 뭔가 그런 머리를 잘 굴려보라 말이에요, 여러분. 네. 갑자기 급발진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좀 멀었습니다. 토큰 출시까지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이 또 1억까지 분명히 갈 텐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베스트일까? 지금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1억 가는 약간 세미 뿌띠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지금 막 난리치는 알트들 있죠. 걔네들 위주로 또 갈 거예요. 그때도. 그때는 갑자기 뭐 리플 이오스가 갈까요? 뭐 특정 이슈 없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애들 눈에 잘 담아뒀다가 얘네들을 지금 내가 비록 이번에는 못 먹었지만 다음 1년 뭐 비트코인이 진짜 전고 좀 뚫고 알트 돈 복사 장이 오면은 내가 이 아이들을 가져오리 이런 다짐들 하고 공부하고 차트 좀 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